용산공업고등학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 전자통신과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렇죠, SI 기본 단위계에 대해서 배우고 유로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SI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를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SI 기본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기본 특정 단위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7가지 기본 특정 같은 경우는 이 위키백과나 각각이 어디서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 봅시다. 자, 7개 기본 특정 단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미터, 길이에서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이 SI 같은 경우는 이 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미터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1984년도에 이 결정이 된 건데, 빛은 여러분들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런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죠. 자, 이러한 빛의 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미터를 결정을 했습니다. 1983년에. 이거 왜 결정했느냐? 원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피트, 아니면은 뭐 석자, 육자, 뭐 동양권이나 아니면 서양권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빛에 의해서 어떠한 물체에 대한 단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면 바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나 아니면 다양한 단위를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량 단위는 어떤 것이냐? 바로 킬로미터입니다.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그램이란 거는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중에서 아주 작은 단위다 라고 해서 그램이라고 되는데, 이 1kg에는 원래 그 각각의 원소가 여기 상태로 갈 때 이 여기 상태에서 1kg가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1kg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처럼 또 플랑크 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플랑크 상수에 의해서 1kg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진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1kg이 어디에서 우리가 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795년도에 이 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그램에 의해서 이 1kg가 정의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요만하게 작게 생긴 그 질량을 통해서 1g을 정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1kg을 우리가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초는 영어로는 기호로는 세크라고 합니다. S라고 부르고 세크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데 여기서 알다시피 이 세슘 원자가 어떤 전자 준위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가는 이런 전위에 대해서 시간을 우리가 봤을 때를 기준으로 이 세크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한 가지 단위를 결정하고 그 단위를 결정을 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구현된 겁니다. 즉 어떠한 존재든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전류에는 바로 암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류는 암페어를 의미합니다. 전류는 암페어. 이 암페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은 게 아니라 각각의 아까처럼 뭐 이 그리스 기호로 인해서 또는 그리스나 숫자는 아니면 뭐 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바로 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앙드레 마리 앙페르. 이 앙드레 마리 앙페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매우 잘생겼죠. 이 마리에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근대 이 전기와 기초를 세워서 이 암페어의 법칙이나 이런 거에 관계가 되는데 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리기 위해서 이 암페어라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암페어라고.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전류 단위를 A라고 짓고 암페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 1암페어 같은 경우는 두 소체 사이에 1m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암페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지우고요. 바로 온도 단위 켈빈입니다. K라고 하고 온도 단위는 K를 많이 씁니다. 절대 온도 같은 경우는 0K에서 절대 온도를 이야기하고 상온에는 보통 273K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각각 온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 온도 K 같은 경우는 볼츠만 상수에 대해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런 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K 같은 경우도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랑 각각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금 볼트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러한 볼츠만 상수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온도와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온도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랑 연관이 돼서 어떠한 복잡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켈빈 온도입니다. 이러한 켈빈 또한 역시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켈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은 이제 켈빈 남작 윌리엄 톤스입니다. 톤슨.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켈빈을 온도로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량으로는 몰이 있습니다. 몰. 자, 물질량으로는 몰이 있습니다. 이 몰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며 화학량입니다. 화학량이기 때문에 어떤 원자나 분자나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세기 위해서 몰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CD라고 해서 칸델라라고 합니다. 칸델라. 칸델라는 진동수 540 곱하기 10의 12승의 헤르츠에서 자 볼까요? 어떤 주어진 방향의 스테라인당에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은 광도는
빛의 세기의 정도입니다. 빛의 세기의 정도. 이 광도 같은 거 유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광도의 유래는 여러분 어떤 거 같은가요? 영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 광도는 이 양초의 라틴어입니다. 이 칸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초가 방출하는 광도는 1칸델라라고 의미를 해서 이 SI 단위계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국제 단위계 총 7가지 기본 측정 단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다음 시간을 더욱더 기분 좋게 배웁시다.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